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긴 어떤 가치들 간의 충돌, 가치들 간의 상충이죠.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정의의 대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 정직하게 움직이면 그 대열에 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직하게 움직인다면 그 부정직은 정의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와 배치되는 것을 가지고 정의를 위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지금 정의와 정직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정의를 위해서 부정직하게 움직인 그 행위는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죽이는 것이라 해서 정직하게 움직이느라고 정의를 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고 비겁하다는 낙인 찍히는 것이니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정직하게 정의를 위한 사람보다도 누가 정의를 위해 부정직하게 움직인 그 행위가 더 급수가 높은 훈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장이 좀 길죠?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이라는 소설에 나와 있는 대목이어서 문장이 논리적인 문장처럼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부정직하게 움직인다. 우리가 얼핏 보기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정직하게 움직이느라고 정의를 위하지 못한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거, 정치적인 선거가 있다고 하지요. 아주 예전에. 그래서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그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후보자를 지지하고 그래서 이 후보자가 정말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을 같이 돕고 새벽마다 같이 나가서 명함도 돌리고 같이 구호도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죠?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책 발전을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가 조금 부정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가 우리 후보에게 밀리게 생겼으니까 밀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 우리 후보의 그 명함을 벽에 그 본드로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불법 벽보물을 붙였다라고 해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사실 누가 남의 담벼락에 불법 벽보물을 접착제로 자기 후보의 벽보물을 붙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집 주인이 기분 나쁠 것은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 후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므로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황상으로 보아도 거짓 고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사실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결과로만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후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후보의 선거본부에서 이 대학생에게 밤에 몰래 대학생을 나오라고 해서 상대 후보의 명함을 주우라고 시킵니다. 상대 후보의 명함을 주어서 그래서 으슥한 곳에 데리고 가서 접착제를 주면서 이거 너 좀 붙여봐 사진 하나 찍게 라고 시키는 거죠. 그럼 이 대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 이건 불법이잖아요. 부당한 일이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선거운동 본부장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상대편 후보의 그런 부당한 공격으로 우리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는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낙선을 하게 되면 좋겠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현실에서는 때로 이런 일도 필요하다. 그래서 벽보물을 본드로 붙여서 같이 고발을 해서 같이 고발 취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애써 왔는데 우리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설득합니다. 자, 보지요. 이것은 뭡니까? 부정직한 행위가 정의를 위하고 도리어 정직하게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정의를 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랬을 때 정직하게 움직이느라고 정의를 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다고 비겁하다고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정의를 위한 사람보다도 부정직하게 정의를 위한 사람은 더러운 물에 손을 대신 담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더 높은 훈장을, 더 높은 칭찬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훈장이란 대부분의 경우 이런 범죄의 대명사이고 따라서 열을 가하면 보잘것없는 쇠붙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타락시키는 한 원인은 이런 훈장의 시위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가치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정직의 가치가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교과서는 그런 훈장의 시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정직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그런 비빔밥이었습니다. 가치 혼란입니다. 그죠? 비빔밥. 그렇죠. 선생님의 고향이 전주인데요. 비빔밥은 전주의 전통 음식, 골동반이라고 불리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때요? 혼란, 뒤섞임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요. 자, 그 비빔밥은 다수결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 밑줄 쳐야죠. 자, 이 가치 혼란 어디서 왔느냐? 다수결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원인 분석 문장 중요합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열이라는 다수를 위해서 부정직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벽보물을 접착제로 벽에 붙였던 그 대학생은 정의를 위해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후보가 낙선이 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다수의 뜻,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행한 겁니다. 대의의 대는 옳다는 의미의 큰 대가 아니라 만을 다였고 소위의 소는 작을 소가 아니라 적을 소였던 것입니다. 다를 대로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다수의 의지를 대는 옳은 것이지요. 정의로 바꾸어 놓는 환골이랄까 사기랄까 이것이 그들의 윤리다라는 겁니다. 개념화해야지요. 즉 다수의 뜻이라면 무조건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윤리다. 나아가 최대 다수의 행복이 선이고 이 밑줄 쳐야지요. 선이라고 공언하게 이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이 가치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런 가치 혼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 다수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수의 의제가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한다. 이걸 무조건 정의라고 한다. 더 나아가면 이들은 다수의 행복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즉 공리주의도 문제다. 공리주의적인 가치도 문제다. 이것들이 뭐를 만든다? 다수의 의지를 정의로 간주하게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문제를 낳는다 하는 겁니다. 즉 제시문은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내는 가치체계의 혼란, 암흑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